한국어는 그 아름다움과 복잡성으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도전적인 몇몇 단어들은 한국어의 깊이와 문화적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단어들을 탐험하며 왜 이 단어들이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배우기 가장 어려운 한국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발음의 어려움을 넘어 한국의 깊은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마주치는 도전적인 단어들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정서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히 정과 한 같은 단어들은 한국인의 정서를 깊이 있게 반영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은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단순한 사랑, 우정, 동료애를 넘어서는 깊은 감정적 유대를 의미합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 단어의 다층적 의미와 문화적 맥락을 외국인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인의 감정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한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원한이나 슬픔을 의미하며 한국인만의 특별한 감정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아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은 외국어로 정확히 번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 문화의 깊은 정서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며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눈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타인의 기분이나 생각을 세심하게 살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미묘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눈치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비언어적인 신호와 분위기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를 외국인이 마스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다는 한국어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며 직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심리적, 감정적 압박감이나 답답함을 의미하며 상황이나 관계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답답하다의 감정적 뉘앙스는 한국인의 섬세한 감정 표현을 반영하며, 이를 외국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기까지는 깊은 문화적 이해와 언어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쓸쓸하다는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넘어서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계절 등에 따라 느껴지는 깊은 성찰적 감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쓸쓸하다는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있을 때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미묘함을 외국인이 완전히 포착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언어에도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의 그 의미는 특히 감정적 깊이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후회하다는 단순한 미련이나 아쉬움을 넘어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나 선택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한국 드라마나 영화, 노래 가사에서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며, 이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의 무게와 깊이를 외국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단어들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단어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감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는 눈치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황의 미묘함과 타인의 감정을 읽는 이 한국적인 감각은 서양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럽, 독일의 한 학습자는 손맛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 단어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기술을 나타내며 외국인에게는 매우 독특한 개념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한 학습자는 정이라는 단어와 그것이 지닌 감정의 복잡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정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와 소속감을 표현하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인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는 한의 개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이 단순한 슬픔이나 원한을 넘어 오랜 역사와 세대를 아우르는 깊은 감정의 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인의 감정 세계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학습자는 쓸쓸하다라는 단어의 정서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큰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감정의 섬세함을 배우면서 한국어가 자연과 인간 감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에게 한국 문화와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유럽,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는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인의 감정 표현 방식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에서도 후회와 반성이 중요한 주제이지만 한국어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깊이와 미묘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문화 간 교류와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미 캐나다의 한 학습자는 답답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단어를 학습하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대인 관계와 감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어가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한국어 단어들은 단순히 언어의 복잡성을 넘어서 한국의 깊은 문화적 가치와 정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은 단순한 단어의 암기를 넘어서 다른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여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어와 그 안에 담긴 깊은 문화적 의미를 탐험하는 데 있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 학습은 글로벌 문화 교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세계 속의 한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 댓글을 공유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과 한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 글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눈치라는 개념이 제 문화에는 없어서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 글을 읽고 나니 한국 문화의 독특함이 더 잘 이해되네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답답하다와 같은 단어가 가진 감정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이 글이 큰 도움이 됐어요. 쓸쓸하다와 후회하다 같은 단어들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한국어 학습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한국어에 숨겨진 문화적 의미와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어 학습이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국의 정과 한은 제 나라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라 학습이 어려웠어요. 이 글 덕분에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눈치와 손맛 같은 단어들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알게 되어 기뻐요. 한국어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한국어 학습 중 쓸쓸하다와 후회하다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감정 세계를 더 이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국어의 감정적 깊이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이 글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과 한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져요. 답답하다라는 단어의 감정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게 처음엔 도전이었어요. 이 글 덕분에 한국어의 미묘한 감정 표현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어의 숨결 속의 길을 잃다. 정과 한이 말하는 사랑과 슬픔의 무게. 외국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이에 마음이 떨려온다. 눈치와 손맛, 미묘한 감성의 세계. 언어 너머로 펼쳐지는 문화의 여정. 단어 하나에 담긴 무한한 이야기들. 외롭고 쓸쓸한 밤,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답답하다는 마음 어디에나 있지만 한국어로 표현할 때 더욱 깊어지는 감정. 후회하다의 무게, 시간을 거슬러. 오늘도 나는 한국어의 바다를 항해한다. 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단어들 속에서 찾아낸 것은 언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서, 문화와 역사의 풍경. 이 언어 너머의 여정이 나에게 준 선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